현대에 들어서 가장 주목받는 연구 분야를 하나 꼽으라면 단연 장수의학입니다. 스탠포드 의과대학을 나온 피터 아티아 박사 역시 장수의학 분야 연구에 매진하고 있는 인물 중 한 명입니다. 미국 의학의 발상지라고도 불리는 존스 홉킨스 병원에서 외과의사로 일했던 그는 어느 날 자신이 알고 있는 의학적 지식들이 사실은 틀리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을 품게 되는데요. 이후 아티아 박사는 주류로 여겨지던 의학계 통설들을 면밀히 살펴보며 정정해야 할 것들을 찾아내고 의학 연구가의 길을 걷게 되죠. 20여 년간의 연구를 통해 수많은 발견과 업적을 이루어낸 그는 다른 장수의학 연구가들과는 조금 다른 행보를 보였는데요. 장수의학에서 꼽는 가장 주된 요소는 대부분 음식과 관련된 것입니다. 건강해지기 위해서 이것을 먹고 오래 살기 위해서 이것은 먹지 말고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이나 영양제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이 이야기의 대부분을 차지하죠. 하지만 아티아 박사는 운동이야말로 장수의 원천이라며 운동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다른 무엇과도 비교되지 않는 차원이 다른 놀라운 이점들을 가져다 준다고 말하였죠. 아티아 박사는 꼭 해야 하는 운동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였는데요. 그 첫 번째는 유산소 운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심폐지구력입니다. 심폐지구력은 심장이나 폐, 혈관계가 우리 몸 내에서 작동하며 전신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지속 능력을 말하는데요. 아티아 박사는 본인이 가질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심폐지구력을 키우면 ACM, 즉 모든 원인 사망률이 무려 5배나 낮아진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것은 실로 엄청난 사실입니다. 누구든지 운동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심폐지구력으로 모든 면에서 생존율이 5배나 올라간다는 이야기죠. 심폐지구력을 강조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답하고는 합니다. 나도 유산소 운동하고 있어. 매일 아침 러닝을 뛰고 있는데. 아티아 박사는 그것이 몸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주기는 하지만 필요한 만큼 심폐지구력을 키워주지는 못할 것이라고 단언하였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운동하는 방법을 잘 모르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아티아 박사는 최대 심폐지구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VO2 max, 즉 최대 산소 섭취량을 올리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했죠. 아티아 박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루 종일 할 수 있는 강도로 처음부터 끝까지 일주일 내내 운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저강도 운동 또한 필요하긴 하지만 이렇게만 해서는 진정한 신체 강화를 이루어낼 수 없다고 했는데요. 아티아 박사는 피라미드를 예로 들며 체력의 한계를 최대치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죠. 피라미드 꼭대기를 자신의 최대 산소 섭취량이라고 가정한다면 그 아랫부분들은 저강도와 고강도 훈련을 통해 채워나가야 합니다. 먼저 앞서 말한 저강도 운동, 즉 하루 종일 할 수 있는 정도의 운동량으로 삼각형의 80%를 채워야 하는데요. 그리고 나머지 20% 부분은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 피라미드가 무너지지 않게끔 저강도 운동을 통해서 쌓은 기초 체력 베이스를 유지하면서 강도 높은 운동을 병행해 자신의 최대 산소 섭취량과 심폐지구력을 차츰 키워나가는 것이죠. 아티아 박사는 가장 좋은 피라미드는 바닥이 넓은 피라미드입니다. 바닥이 넓은 피라미드는 그 정점 또한 높기 때문이죠. 꾸준한 운동을 통해 쌓은 베이스는 그만큼 우리에게 높은 이점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아티아 박사는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의 경우 최소 3분, 최대 8분 동안 해낼 수 있는 최대의 운동량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5분 동안 트레이닝을 하고 난 후에는 더 이상 운동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몸에 힘이 남아있지 않아야 한다고 했는데요. 5분간 전력을 다하면 그 직후 5분은 체력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저강도의 운동 혹은 휴식이 뒤따라 주어야 한다고도 덧붙였죠. 그는 일주일에 4번 운동을 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3번은 저강도 유산소 운동을 하고 주에 1번은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을 해주는 것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벌 트레이닝의 훈련법은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초보자에게는 전력 질주와 가벼운 러닝을 번갈아 가며 진행하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일주일에 단 하루 평소보다 조금 더 힘들게 운동하는 것만으로 몸의 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것이죠. 아티아 박사는 이 방법을 알려주어도 사람들이 잘 실행하지 않는다고 말하였습니다. 일주일 중 하루이긴 해도 전력 질주를 반복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이 들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불편함과 괴로움으로 인해서 이것을 꾸준히 유지하는 사람이 생각만큼 없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그는 이것을 잘 수행한다면 매주 조금씩 레벨업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피터 아티아 박사가 말한 두 번째 운동법은 속근 강화입니다. 아티아 박사는 근육 노화의 대표적인 특징으로 속근육의 위축을 예로 들었습니다. 우리들의 근육은 두 가지 유형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적색근이라고 불리는 1형 근섬유, 지근. 두 번째는 백색근이라고 불리는 2형 근섬유, 속근이죠. 쉽게 설명하면 가벼운 강도의 유산소 운동에 주로 사용되는 것이 지근, 높은 강도의 무산소 운동에 주로 사용되는 것이 속근입니다. 피터 아티아 박사는 18살 청년과 50대 중년이 운동 능력의 차이를 보이는 것은 속근의 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근육 유지의 명목도 있지만 속근 퇴화는 근육의 반응 속도를 늦추어 골절이나 낙상 같은 외부 위험에도 취약하게 만들기 때문인데요. 노년에 얻는 골절은 사망률을 아주 크게 올리는 요소 중 하나이기도 하죠. 속근 강화에 좋은 운동으로는 인터벌 트레이닝에도 활용되는 단거리 달리기가 대표적이고 집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맨몸 운동 중에는 스쿼트가 가장 좋다고 합니다.
스쿼트는 한 번 운동할 때 옆구리, 허벅지, 엉덩이, 종아리 등 여러 부위에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속근 강화에 특히 더 효과적이라고 알려졌는데요. 또한 허벅지 앞쪽 근육인 대퇴사두근, 단련에 좋은 운동이기 때문에 무릎 연골 보호 효과도 있어 노년기에 관절염까지 예방할 수 있죠. 아티아 박사는 늘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음식보다 심지어 수면보다도 중요한 것이 바로 운동이며 꾸준한 운동이 장수하는 삶 그 자체라고 말이죠. 그는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가 장수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시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탐구하였고 그렇게 얻게 된 결론이 바로 운동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단순 명료한 진실에 아티아 박사는 이것이 정답이라는 것을 부정하려고도 했다는데요. 그가 생각하기에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장수하기 위해서는 무언가 남들과는 다른 거창한 방법을 통해야만 하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죠. 하지만 결국 답은 누구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운동이었습니다. 운동이 주는 다양한 신체적 변화는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다고 아티아 박사는 거듭 말합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소개한 내용들은 어쩌면 그다지 새롭지 않은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장수하기 위해서는 유산소 운동을 통해 심폐지구력을 늘리고 속근육을 강화하여 근육의 노화를 늦추어라 이 두 가지뿐이죠. 하지만 이것은 현재 학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장수의학 연구가가 수십 년간 쌓아온 연구 데이터를 토대로 내놓은 정수입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의 몸에 얼만큼의 관심을 기울이고 있나요? 자기관리의 시작은 곧 장수의 시작입니다. 그럼 구독자분들도 오래오래 장생하실 수 있도록 다음 영상도 건강한 인사이트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